중국 절강 땅. 한 여인이 붉은 예복을 입고 길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그 옆에 낮은 언덕 하나. 흙 위에 풀도 자라지 않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여인이 다가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우르릉. 땅이 울렸습니다. 무덤이 갈라졌어요. 여인이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갈라진 무덤 속에서 나비 2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한 마리는 검고 한 마리는 노랬어요. 2마리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사랑 이야기예요. 살아서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 죽어서야 한 쌍이 된 이야기. 중국 4세기 동진시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절강성 상해 근처 강남이라고 불리는 땅이에요. 산이 낮고 물이 많고 복숭아꽃과 매화가 피는 곳. 그 시대엔 여자가 공부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자는 집안에 있어야 하고 바느질하고 시집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추경대. 추경대가 아버지한테 울면서 졸랐대요. 아버지, 제발 저도 항주로 가서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펄쩍 뛰었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냐? 누가 너를 받아준다더냐? 근데 추경대가 이 말을 했어요. 남자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아버지가 한참을 말이 없었대요. 자기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집안에 그냥 묻어두기엔 아까운 영재였어요. 결국 허락했습니다. 추경대가 머리를 틀어 올렸어요. 가슴을 붕대로 동여맸어요. 푸른 서생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정말 남자 같았어요. 하인 한 명만 데리고 추경대는 항주로 떠났습니다. 항주로 가는 길. 작은 정자 하나가 있었어요. 추경대가 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정자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서생이었어요. 순해 보이는 얼굴, 단정한 옷. 이름을 물었어요. 양삼백이라 하오. 항주 상림서원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이요. 추경대가 대답했어요. 저도 같은 곳으로 갑니다. 추경대라 합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양삼백은 눈앞의 서생이 그렇게 멋진 젊은이라고 생각했대요. 목소리는 낭낭하고 눈빛은 맑고 말하는 품새는 품위가 있었거든요. 그날 두 사람은 정자 앞에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서로 형제가 되기로. 앞으로 함께 공부하기로. 추경대가 속으로 살짝 웃었어요. 양삼백이 자기가 여자라는 걸 꿈에도 모른다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항주 상림서원. 두 사람은 같은 방에 묵었어요. 여기가 제일 큰 문제였죠. 추경대는 여자였으니까요. 잠잘 때 옆에 물그릇을 놔뒀어요. 양삼백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여, 공부하는 사람은 잠자리가 정갈해야 한다네. 물을 쏟지 않게 움직임을 삼가시게. 양삼백은 그 말을 믿었어요. 사실 믿을 수밖에 없었죠. 순진했거든요. 새해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밥 먹고 같이 글 읽고 같이 달 아래에서 시를 지었어요. 추경대는 양삼백이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엔 그냥 편한 친구였는데 나중엔 이 사람이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양삼백은 끝까지 몰랐어요. 추경대가 여자라는 것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러다 추경대한테 편지가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가 약혼 얘기를 꺼낸 거예요. 딸 나이가 찼으니까. 추경대가 양삼백한테 이별을 고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네. 양삼백이 섭섭했어요.
심리만이라도 배웅하겠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나섰어요. 이 장면이 양축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18상송 18번의 작별 인사. 길을 걸으면서 추경대가 자꾸 힌트를 줬거든요. 연못에 원앙 한 쌍이 있으면 저 새들 참 어울리지 않소? 한 쌍은 수컷, 한 쌍은 암컷이라. 꽃이 핀 나무를 지나면 저 매화 곁에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소. 강을 건너면 저 뱃사공 부부처럼 우리도 한 배를 탈 수 있으면. 근데 양산백이 다 엇나가게 들었어요. 그냥 그러게 말일세 하면서 웃기만 했어요. 마지막에 추경대가 거의 속을 비웠어요. 형제여, 우리 집에 내 쌍둥이 누이 동생이 한 명 있어. 그대와 꼭 닮은 이를 찾고 있다네. 이달 안에 꼭 우리 집으로 와서 청혼을 해주시게. 양산백이 기뻐했어요. 자네 여동생이 있었는가? 그러겠네. 꼭 가겠네. 추경대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쌍둥이 누이 동생이라는 건 자기 자신 이야기였거든요. 빨리 청혼하러 오라는 신호였는데, 근데 양산백은 정말 여동생이 있는 줄 알고 기뻐한 거예요. 추경대가 떠나면서 당부했어요. 꼭 오시게. 꼭 늦지 마시게. 양산백이 손을 흔들었어요. 활짝 웃으면서. 이게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눈 마지막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양산백이 몇 달 뒤에 축시집을 찾아갔어요. 추경대 형제 집에 왔어. 혼담을 의논하러 왔어. 하인이 안내했습니다. 양산백이 본당에 앉아있는데 여자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어요. 양산백이 일어섰어요. 그 얼굴이 추경대였어요. 머리를 올리지 않고 내려 기른 모습. 치마를 입고 귀걸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양산백이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추경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오셨습니까? 자네가. 그래요. 제가 3년 동안 숨긴 건 이것이었습니다. 양산백이 주저앉았어요. 그 3년 동안의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서 다시 지나갔어요. 물그릇, 원앙, 매화, 뱃사공 부부, 쌍둥이 여동생. 모든 게 신화였는데 자기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어요. 추경대의 아버지가 마씨 집안과 혼담을 결정한 뒤였거든요. 마문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지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아들. 양산백이 축시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영대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3년 동안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이입니다. 축시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는 가난한 서생이고 마씨 집안은 대족일세. 혼약은 이미 정해졌네. 뒤집을 수 없어. 양산백이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이 집 대문을 나설 때 추경대가 창문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양산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밥을 먹지 못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자네 얼굴이 말이 아니야. 양산백이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더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3년을 알았는데 몰랐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그 해여름이 지나갈 무렵 양산백이 병석에 누웠어요. 의원이 진맥을 해도 어디가 나쁘다고 딱 집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병이요. 이건 약으로 낫지 않소. 어머니가 아들 머리맡에서 울었어요. 그해 가을 양산백이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산백이 눈을 감기 전에 어머니께 부탁을 하나 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거든. 제 무덤을 큰 길가에 써주세요. 남북으로 난 길에
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그런 부탁을 하느냐. 양산백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부탁이에요. 남북길가에 잊지 마세요. 어머니가 약속했어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며칠 뒤 양산백이 숨을 거뒀어요. 어머니가 그 부탁대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큰 길가, 축시집에서 마시집으로 가는 길의 한가운데에 왜 거기였는지 어머니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마시집 안에서 혼례일을 정했어요. 그해 겨울, 추경대가 붉은 예복을 입었어요. 머리를 높이 틀어 올렸습니다. 얼굴에 혼례 화장을 했어요. 거울 앞에 앉은 추경대가 한 방울 눈물을 떨구었어요. 대문 앞에 마시집 안에서 보낸 화려한 가마가 와 있었습니다. 추경대가 가마에 올랐어요. 하인들이 가마를 들고 출발했습니다. 붉은 예복을 입은 추경대를 태우고 북쪽 마시집으로. 그 길은 하필 양산백의 무덤 앞을 지나는 길이었어요. 양산백의 무덤 앞에 이르자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가마가 더 가지 못했어요. 하인들이 비틀거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추경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멈춰라. 하인들이 가마를 내렸습니다. 추경대가 가마에서 내렸어요. 붉은 예복 자락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무덤 앞에 섰어요. 추경대가 비석을 봤어요. 거기 양산백이라는 이름 3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추경대가 그 이름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어요. 그러고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추경대가 무릎을 꿇었어요. 양산백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100번. 바람이 세졌어요. 하인들이 가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구름이 무덤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르릉 땅이 울렸어요. 양산백의 무덤이 갈라졌습니다. 흙 속에 틈이 생겼어요. 안이 보였습니다. 추경대가 일어섰어요. 붉은 예복자락을 한 손으로 잡고 그리고 그 틈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무덤이 다시 닫혔어요. 바람이 멎었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갈라졌던 땅 위에서 2마리 나비가 날아올랐어요. 한 마리는 노랗고 한 마리는 검은 나비였습니다. 하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 나비가 서로 몸을 비비듯 가까이 날았어요. 그리고 바람을 따라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먼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날 일이 절강 땅에 퍼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마시집안도 혼례를 되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가 무덤에 들어가 버렸는데 무슨 혼례겠어요.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비를 봤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봤대요. 또 누구는 무덤이 갈라지는 걸 봤다고 했고 누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모두가 인정했어요. 추경대가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것. 양산백의 어머니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들이 왜 큰 길가에 묻어달라고 했는지. 그것도 남북 길가에. 추경대가 홀레가마로 지나가는 길을 알았던 거예요. 죽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무덤이 지금도 절강성 영파에 남아있어요. 양축총, 양산백과 추경대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당나라 때부터 기록에 등장해요. 구세기 장독이라는 사람이 쓴 선실지예요.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공부했다. 그 사실을 들킨 뒤 정혼자가 병으로 죽었다. 여자가 그 무덤 앞을 지나다가 무덤이 열렸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사실인지 전설인지 1000년이 지난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영파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에 꽃을 놓습니다. 봄이 되면 나비가 그 근처에서 자주 보인다고 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 1959년 상해음악원에 두 청년이 있었어요. 하정우와 진당. 둘이서 바이올린 협주곡 하나를 썼습니다. 제목이 양축이에요. 양산백과 추경대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옮긴 거예요. 도입부가 이렇거든요. 봄의 강남, 꽃이 피는 풍경, 두 사람의 만남. 중간은 18상송, 돌아가는 길의 아쉬움. 후반은 무덤 앞의 울음.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나비 두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선율이 들어가요. 바이올린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천천히, 점점 높게. 이 음악이 지금도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양축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월극이라는 중국 지방 오페라에서 이 이야기를 올려요. 배우가 붉은 예복을 입고 무덤 앞에서 우는 장면이 명장면이에요.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어요. 1963년 홍콩 영화는 아시아 전역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심지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자주 비교돼요. 같은 시기, 금지된 사랑, 가족의 반대, 두 사람의 죽음. 차이가 있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고 끝나요. 양축은 죽은 다음에 나비가 됩니다. 왜 하필 나비였을까요? 중국 사람들한테 나비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장자의 나비 꿈.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른다는 이야기. 나비는 변신의 상징이에요.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살아서는 서로 다른 몸에 갇혀있던 두 사람이 죽어서는 같은 모양의 나비가 돼요. 성별도, 신분도, 계급도 사라진 상태. 그냥 나비 둘. 그게 양축 이야기가 사람들 가슴에 남은 이유예요. 살아서 못 이룬 것이 죽어서 자유로워지는 모습. 재미있는 건요, 이 이야기가 여러 버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당나라 선실지에 처음 기록된 버전은 단순해요. 추경대가 무덤에 들어갔다. 그걸로 끝이에요. 송나라 무지에는 두 사람의 무덤이 한 자리에 있다고 나와요. 명나라 때 풍목룡이 추경대라는 글로 정리하면서 나비 결말이 들어갔어요. 청나라 때는 신선이 되어 올라갔다는 버전도 생겼고요. 어떤 버전이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죽어서라도 만나기를. 살아서 못한 사랑을 죽어서라도 이루기를. 1500년 동안 사람들이 그걸 빌어준 거예요. 백사전, 견우직녀, 맹강녀의 만리장성, 그리고 양산백과 추경대. 이게 중국 4대 민간전설입니다. 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인데 세상이 반대하는 사랑. 신분이 다르거나 종이 다르거나 하늘의 질서를 어기거나 권력이 가로막거나. 그리고 대부분 결말이 슬프죠. 근데 그 슬픔 속에 꼭 하나 위로가 있어요. 백소정은 아들을 만났고,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은 만나고, 맹강녀는 만리장성을 무너뜨렸고, 양축은 나비가 됐어요. 이 이야기들이 전해진 이유는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해서였던 것 같아요. 자기 옆의 사랑도 이루지 못하는 시대에 살면서. 지금 절강성 영파에 가면 양축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항주에는 상림서원터가 있습니다. 두 곳 다 봄에 가면 꽃이 피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봄에 양축 무덤 주변을 걸으면 가끔씩 나비 두 마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는 게 보인대요. 그게 양산백과 추경대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걸 보고 양축이 왔다라고 속으로 생각해보는 게 그 땅 사람들의 작은 기도예요.
솔직히 양산백이 좀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3년을 같이 살면서 추경대가 여자라는 걸 몰랐고요. 18상송길에서 그 많은 힌트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요.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양산백이 눈치 빠르고 교활한 사람이었다면 추경대가 그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순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추경대가 사랑한 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의심 없이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경대도 끝내 그 사람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양축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추경대가 양산백한테 나는 여자다 라는 한마디를 먼저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사실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시선이, 체면이 그 한마디를 막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축 이야기는 15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들어도 가슴이 아려요. 그 아픔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오늘도 어디선가 나비가 날고 있을 거예요. 한 마리는 노랗고 한 마리는 검은, 서로 몸을 비비듯 가까이 나는 두 마리. 그걸 보면서 양축이 왔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1500년 전 두 사람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만나지 못한 사랑이 죽어서라도 함께이기를 바랐던 그 마음이랑. 중국 4대의 민간전설 양산백과 추경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